자, 일단 JSP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DB 접속이 없는 객체에서 간단히 만들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서블릿이 일단 어제 만들어 놓은 거 진행을 할게요. 자, 혹시 지금 요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요거 어제처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은 여기 다시 뉴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네임, 자, 뭐 타겟 런타임 이런 거 안 잡혀 있으면 잡아 주시고 뉴 런타임에서 톰캣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이나믹 웹 모듈은 뭐 최신 버전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넥스트에서 건들 거 없습니다. 자, 건들 거 없고, 그래서 딱 요것만 세팅을 잘 해주시면 돼요. 런타임 그리고 모듈 이름, 자, 세 개만 세팅을 해서 피니시를 눌러 주시면 생기고요. 자, 그리고 요 src에 있는 자바 파일이 컴파일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요 웹 컨텐트, 여기가 우리 서버에서 제공할 자원들 모아놓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원래 이제 HTML 같은 거는 정적인 파일 같은 거 또는 이미지, 사운드 파일은 그냥 여기 웹 컨텐트에다가 폴더 구조 만드신 다음에 여기 그 URL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서버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특정 프로그래밍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정적 파일들로는 못하니까 src에 자바 파일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여기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HTTP 요청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서블릿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src에서 서블릿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패키지 com.sbs.board 이런 식으로, 클래스 네임은 테스트 서블릿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주석들, 이 버전 그리고 생성자 다 지워버리세요. 눈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 자, 두 개만 놔두시면 된다 그랬죠. 두 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호출이 되는 메서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다양한 준비물들이 필요한데 그걸 톰캣이 넣어준다 그랬죠. 요청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리퀘스트 객체, 응답 처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리스폰스에 넣어서 담아서 넣어줍니다. 우린 톰캣이 주는 거 그냥 받아다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죠? 라고 하면 톰캣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서블릿이 들어오면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요청한 쪽으로 다시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때 이제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HTML을 만들어서 보여준다 그랬죠. 자, 그때 이제 처리해야 되는 딱 두 가지, 내가 HTML을 처리하겠다라는 명식이죠. 자, 그래서 response.set content type, 이게 텍스트 HTML이라는 거고요. 자, 오케이. 그리고 HTML이라는 형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겠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문자들은 내가 이 UTF-8 형식을 이용해서 인코딩 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거다. 이 response.set character encoding 이에요. 여기서도 해주고 여기서도 해줘야 되나요? 네, 둘 다 해줘야 돼요.
위에 set content 타입에서 하는 거는 요 HTML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캐릭터 인코딩이고요. 요거 지금 set 캐릭터 인코딩에서 UTF-8 하는 거는 이게 톰캣에 있는 그 기본 인코딩 방식을 여기서 UTF-8로 바꿔야 이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톰캣으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얘가 UTF-8로 다시요. 그러니까 UTF-8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얘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나가는 쪽이고 들어오는 쪽이잖아요. 둘 다 해줘야 UTF-8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두 개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려줘야 되죠. 자, 그려주는 녀석은 라이터입니다. 프린트 라이터. 자, 이 녀석을 이용을 할 건데 이 리스폰스가 잘 만들어서 브라우저용 HTML을 만들어주는 라이터를 따로 제정을 해놨어요. 리스폰스한테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되고요. 리스폰스가 주는 걸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리스폰스에다가 HTML로 UTF-8로 작성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얘한테 라이터 달라고 하면은 UTF-8 캐릭터 인코딩으로 HTML을 그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으로 이제 프린트 ln 하면 된다 그랬죠. 이제 똑같이. 그래서 그냥 AA 해도 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요 태그, HTML 태그 문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HTML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은 태그를 소개를 안 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헤더 H1 태그만 사용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사용 안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서버에다가 우리 톰캣이 웹서버랑 CGI 역할을 같이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서버가 만약 서버 탭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서버 탭이 없다. 자, 그럼 여기 윈도우 탭이 있어요. 상단에. 자, 그리고 쇼 뷰 서버스라고 선택을 해서 창을 열어주시면 서버 탭이 열리죠. 자, 그리고 요 서버도 지우고 시작할게요. 다시 자, 서버를 여기서 뉴 서버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서버들이 자, 여기 서버 목록이 되게 후보가 여러 개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톰캣 서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올려야 되죠. 서버가 가지고 올라갈 프로젝트. 자, 테스트 2 하고 피니시 하시면 돼요. 자, 톰캣의 기본 포트는 8080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8080을 써도 되는데 저는 이게 8080이 아주 충돌하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이걸 8090 정도로 바꾸고 할게요. 그래서 서버를 그러니까 포트를 바꾸는 건 요거 서버 더블 클릭하시면 오버뷰 탭과 모듈 탭이 나오는데 오버뷰 탭에서 여기 포트스에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바꾸신 다음에 꼭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자, 이제 여기 들어오겠습니다. 이 서블릿에 접속하는 방법은 자, 4가지 필요하다 그랬죠. 프로토콜, 서버, 포트, 그리고 컨텍스트 루트. 자, 한번 요거 실행을 하고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톰캣 서버를 이렇게 요거 재생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야만 프로세스 등록이 되면서 얘가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자, 접속하는 방법은 요거죠.
프로토콜 HTTP S 빼셔야 돼요. HTTP랑 HTTPS랑 다른 프로토콜입니다. 자, HTTP 자, 프로토콜 뒤에는 콜론 슬래시 슬래시 자, 하신 다음에 이제 주소, 서버 주소. 자, 127.0.0.1인데 이 127.0.0.1을 로컬 호스트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이버의 네트워크 IP 주소가 있을 텐데 우리가 www.naver.com 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로컬 호스트 이 서버 주소고요. 자, 그럼 프로토콜 했고 서버 주소 했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우리가 구동하는 서버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들마다 다 하나씩 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얘는 땡땡 콜론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지정한 포트 번호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8090 하면 우리가 요거 8090으로 했기 때문에 요 톰캣 서버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톰캣 서버는 자, 선택을 했습니다. 톰캣 서버까지. 그 다음에 톰캣 서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애드를 하나만 했지만 프로젝트 3개 애드하면 3개를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또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그걸 선택하는 기준은 그걸 컨텍스트 루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서블릿을 만들 때 다시요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모두 다 톰캣이라는 걸 거쳐서 요청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톰캣 서버단에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큐멘트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2 요거죠. 요거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 자, 요거를 들어오고 싶으면 요 패스로 들어와라.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죠. 요건 우리가 최초로 만들 때 세팅하는 거예요. 디폴트는 프로젝트명과 동일합니다. 요거를 바꿀게요. 자,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프로젝트를 지정하지 않아도 테스트 2 프로젝트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서버나 아니면 소스 코드, 그러니까 자바 소스 코드, 컴파일이 필요한 그리고 파일이 추가되거나 삭제된 게 반영되려면 항상 서버를 내렸다가 올려주시라. 자,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서버까지 접속이 잘 된 건데 우리가 어떤 특정 자원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자원을 선택하실 때 두 가지 정적 파일은 웹 컨텐츠에서 그냥 바로 파일명으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장하고 제가 여기다가 안 만들었네요. 아니다, 이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어차피 여기 우리가 JSP 파일을 만들 거니까 자, 이제 테스트 서블릿 자, 여기에 접속을 해서 이거를 출력하는 게 목표죠. 자, 그러려면 요 서블릿 같은 경우는 정적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처리된 다음에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타고 들어오는 요청이 따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으로 URL을 설정을 하는데 여기를 뭐 바꾸셔도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기본 세팅한 거고 자,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테스트 서블릿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대소문자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AA라는 HTML 문서를 이 서블릿이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JSP를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JSP 만들게요. 웹 컨텐트에다 만들게요. JSP 파일. 자,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aa.jsp. 여기다가 똑같이 h1 h1 aa 저장. 자, 그럼 얘를 출력해 볼게요. 자, 출력한다기보다 얘를 브라우저에 띄워 보겠습니다. 저 이거 타이틀 이거 지우고요. 자, 요거는 정적 파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들어와 가지고 요 이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꼭 서블릿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aa.jsp 그래서 가져올 수 있죠. 자, 대신 자, 요거를 요 web-inf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web-inf 폴더 타면 되죠. 여기서 web-inf 하고 aa.jsp 요런 못 찾아요. 자, 요 web-inf에다가 넣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정적 파일을 관리하면 여기는 절대로 이렇게 경로로 타고 와서 못 가져갑니다. 이건 일단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톰캣이 막아놓은 건데, 이 JSP 파일은 정적인 파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JSP 파일에서 JDBC까지 다 접속을 했기 때문에 요거 유출되면, JSP 파일 유출되면 그 안에 있는 DB 접속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유출이 되죠. 되게 민감한 정보인데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이 JSP는 항상 서블릿을 거쳐서 출력이 되도록만 하게끔 설계가 됐고, 그래서 이 web-inf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톰캣을 이용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쓸 때 이런 구조가 안 잡혀 있어요. 그때 web-inf 밑에다가 JSP 파일을 안 만드시면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프레임워크 할 때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해야 되는 건, 자, 기존의 서블릿만 가지고 다 제작이 가능했지만 서블릿으로 HTML을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JSP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JSP, 그러니까 HTML 파일에다가 자바 코드를 끼워 넣는 게 JSP 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서블릿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서블릿 필요 없이 JSP 파일로만 만들어도 됩니다. 뭐 여기서 JDBC 접속하고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MVC 패턴이라는 걸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JSP 파일은 자, 출력 용도로 쓸 거예요. 화면 그리는 용도로 쓸 거고, 꼭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서 넘겨서 받아줄 때만 자바 코드를 쓸 거고요. 그 외의 모든 건 서블릿에서 다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이 서블릿에서 JSP로 포워딩하는 방법, 뭔가 데이터나 이런 거를 넘겨주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내용이에요.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그리고 자, 이제 서블릿에서 요거 하기 전에 서블릿에서 JSP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요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로 오늘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든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버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다 얘가 경우의 수를 무한가지로 해가지고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사용자도 어느 정도는 서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용자고요. 그렇죠? 서버 쪽에 뭔가를 요청을 할 때 최소한의 의무가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줘. 대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걸 힌트로 삼아서 나한테 응답을 줘라고 서버가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힌트 데이터를 넘기겠죠. 단순한 예로 로그인할 때 나 로그인 처리해줘 라고 부탁을 할 때 필수 정보 두 가지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디랑 비밀번호. 자, 요런 사용자 측에서도 데이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좀 풍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로그인 예시로 들었죠?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를 넘기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자, 이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그거를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는 형식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쿼리 스트링은 URL 뒤에 붙여요. 자, 그래서 URL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aa.jsp 이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물음표 하신 다음에 aaa 자 다시 equal value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물음표를 일단 하시고요. 요 뒤에서부터가 이제 쿼리 스트링이 되는 거고요. 쿼리 스트링은 키와 밸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너무 크다. 자, 쿼리 스트링 요거는 URL 뒤에 붙이고 자, 그리고 URL 뒤에 자, 요거를 구분자로 자 그리고 자, 키 밸류 자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이름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 오른쪽에 있고요. 요거는 변수명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공백 절대 X 공백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공백도 값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자 해서 요 equal 여기다가 공백 절대 넣지 마시고요. 자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자 키 1이라는 이름으로 value 1이라는 값이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요거 value 1이에요. 자, value 1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200이라는 값을 넘길 건데 그 200이라는 값에 키 1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렇게 넘겨요. 자, 이거 web-inf 하면 이렇게 접근 안 된다 그랬죠? 빼겠습니다. web-inf 폴더에서 웹 컨텐츠로 뺄게요. 자, 그리고 요거 JSP 쪽 말고 서블릿으로 먼저 던질게요. 서블릿으로. 자, 여기 말고 아까 테스트 서블릿 이렇게 가시면 서블릿에 web-inf 지울게요. 자, 서블릿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서블릿에 키 1이라는 이름으로 200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로 넘어온 거겠죠? 이 서블릿으로 여기서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꺼내오는 방법은 여기서 꺼내오겠습니다. 자, 꺼내오는 방법은 이게 언제 이게 요청이잖아요. 자, 이 서버에 요청, 이 서블릿에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할 때 쿼리 스트링으로 넘긴 거니까 어디에 들어있다? 요청 객체에 들어있어요. 톰캣이 요거를 잘 분석을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리퀘스트 점 getParamet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서드. 이 녀석을 이용해서 키 이름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키는 키 1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가져와지고요. 무조건 스트링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AAA 대신 끊어주고 그 사이에다가 델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서블릿 자바 코드가 수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핫 리로디드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다시 시작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줘야 돼요. 그거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건 나중에 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내렸다 올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넘기는 값을 받아줄 수 있다, 서버가. 파라미터는 문자열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200이 넘어왔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로그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 2개 필요하잖아요, 그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넘길 때는 쿼리 스트링으로 넘길 때는 %라는 기호로 구분한다. 형식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수의 파라미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이 URL 쪽에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조금 혹시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거 녹화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기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100이라고 변하긴 했는데, 자, 키 1에 대한 값이 100이기 때문에 100으로 변한 거고, 이제 200, 300도 받아야죠. 똑같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파라미터가 넘어왔을 때는 해당 파라미터의 키 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자, 역시 서버를 내렸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쿼리 스트링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넘기는 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사실상 이게 받고 넘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긴다는 거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얘가 받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죠? HTML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행위는 따로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서블릿에서 HTML 작성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쪽이랑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이랑 막 얽혀가지고 굉장히 난잡해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사용성이 떨어지고 아무튼 좀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자바 코드랑 HTML 코드랑 같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MVC 패턴이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뷰랑 데이터를 이면은 모델 두 개를 싹 분리를 해버려요. 무조건 둘은 서로 아예 접점이 없도록. 그럼 접점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게 컨트롤러 역할이라 그랬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뷰를 JSP로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JSP에서는 거의 HTML만 거의 쓰고 딱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만 자바를 쓰겠다. 자, 그런 심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JSP에다가 서블릿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얘가 출력을 할 테니까 그 데이터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HTML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JSP 파일로 데이터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요게랑 이게 요게 요거랑 똑같은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요거지. 자, 요건 아니다. 포워딩이 이제 JSP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JSP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결국은 얘가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서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JSP는 서블릿이랑 같은 애인데, 자, 서블릿은 다 뭘 갖고 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 또는 다른 여러가지 톰캣이 만들어주는 여러가지 객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세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해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딱 이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JSP 파일도 뭘 갖고 있냐면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이런 객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JSP 파일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자,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담아서 보내면 돼요. 리퀘스트 객체에 담아서 보내면 이 JSP 파일도 리퀘스트 객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를 이렇게 옮기면서 서블릿에서 JSP로 또는 JSP에서 다른 JSP로 자,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리퀘스트 여기 객체에다가 여러분들이 넘기고 싶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넘기는 방법, 리퀘스트 객체 사용하는 거죠. 자, 요거 이용해서 저장합니다. set attribute.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자, 얘도 역시 요거 앞에는 키고요, 뒤에는 value. 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키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num1, 그리고 여기를 value1. 요 우리가 넘긴 값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신 저장을 하실 때는 키 이름이 동일하게 되면 최근에 사용된 키로 덮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배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num1 이렇게 해서 value1 또는 value2, value3 하면은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값은 value3이에요. 그러니까 키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num1, num2, num3, value1, value2, value3 세 개의 데이터를 일단 리퀘스트 객체에 담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담았으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JSP 파일로 보내야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서블렛에서 다른 URL을 포워딩하기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얘가 일을 쭉 처리를 하다가 자,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객체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여기까지, 자, 여기 중간 부분까지 얘가 처리를 하다가 여기서 이 나머지 부분을 자, 얘가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얘가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을 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너는 이걸 바탕으로 이 일을 하면 돼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중간에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자기가 한 결과를 얘한테 넘겨주는 거, 요거를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포워딩.
그러면 얘는 그걸 바탕으로 여기까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진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서블릿이고 여기가 JS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서블릿이 JSP한테 자기가 했던 내용을 포워딩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내용을 어디에 담았어요? 다 리퀘스트에 담았죠? 여기다 담아서 넘기면 돼요. 물론 리퀘스트 말고도 다양한 객체가 있는데 지금은 패스하고요. 일단 여기다 담아서 리퀘스트에 담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반영된 거를 JSP한테 넘겨야겠죠. 포워딩 하겠습니다. 자, 포워딩 하는 방법은 요 리퀘스트 이 디스패처라는 게 있어요. 리퀘스트 디스패처. 자, 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청과 응답을 포워딩 해주는 전문가인데, 자, 이제 이 리퀘스트에다가 이 새로운 패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넘길 것이냐 이거예요. 새로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어디에다 넘길 것이냐 이거예요. 자, 저희는 요 test.jsp에 넘길 거죠. 자, JSP 파일에 넘기겠습니다. 슬래시로 들어가요. 슬래시. 슬래시는 뭐냐면, 자, 슬래시 요거는 자, 컨텍스트 루트라고도 하고 다큐멘트 루트라고도 하고요. 내 서버의 시작 지점입니다. 슬래시 하나 딱 넣으면은 내 서버의 시작 지점. 내 서버의 시작 지점은 여기죠. 웹 컨텐트. 자, 그래서 경로를 여기서 잡으시면 되고, 자, 이거 없으면 어디? 자, 이게 상대 경로랑 절대 경로랑 개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절대 경로입니다. 슬래시 넣으면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웹 컨텐트. 자, 그래서 절대 경로는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경로 타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 경로는 나는 뭐예요? 파일 기준으로 경로 타고 들어가는 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슬래시 넣으면 이거 절대 경로예요. 루트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원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 립 폴더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웹 컨텐트잖아요. 그죠? 웹 컨텐트 밑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웹-inf 밑에 lib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 경로는 나 기준이잖아요. 나,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파일 테스트 서블릿, 그죠? 자, 얘 기준으로 폴더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요. 아니 텍스트 말고 JSP를 선택을 해요. 이거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거 얘가 찾으려면 얘 기준으로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그죠? 얘랑 같은 곳에 있어야겠죠. 여기서 만약 폴더 하나가 더 있다, 만약 테스트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테스트 폴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이제 상대 경로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얘로부터 찾아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 경로로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래시 여기 하면은 웹 컨텐트를 의미하고요. 여기 test.jsp 바로 웹 컨텐트에 있는 거죠. .jsp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아마 이렇게 해도 되긴 될 거예요. 아마 클래스 패스를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마 여기서 작도로 설정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 경로랑 절대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경로 잡아주시고 파일 정해주시면 이 JSP 파일로 리퀘스트 넘기겠다 이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까지는 안 넘어간 거예요. 목적지까지만 세팅이 된 거고, 자, 실제로 넘기려면은 디스패처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시켜야 됩니다. 포워딩을. 자, 그래서 리퀘스트한테 이게 말 그대로 get 리퀘스트 디스패처잖아요, 그죠? 얘가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진짜로 리턴을 해줍니다. RD 빨간 줄 뜨면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영어 5. 자, 하면 이제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녀석이 만들어졌고, 얘한테 포워딩을 시키면 돼요. 포워드라고 있습니다. 메서드가. 얘가 요구하는 건 딱 두 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리퀘스트 디스패처 포워드,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직 하나 덜 했죠. 이렇게 받았으면, 자, 넘겨줬으면 받아야죠. 참. 자, 요거 JSP, AAA.JSP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테스트가 아니라 요거 AAA.JSP였죠. 자, 요 JSP 파일로 넘기면, 자, 얘로 받아주겠습니다. 받아주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좀 끊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